오늘도 이제 과외를 마치고 그냥 혼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거든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밤 11시가 좀 넘었고 과외 학생이 지금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오늘 수업은 좀 목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10 to 10이라고 하죠, 보통. 국어는 보통 원래 주말 수업이 많다 보니까 보통 학원 강사들이 주말에 다 수업이 몰려 있어요, 국어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0 to 10으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수업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진짜 거의 목이 항상 나가 있는 상태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애들 수업할 때 조금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 왜냐면은 이미 이제 앞에서 너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녁 수업에서는 목도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힘들고 거의 뭐 밥 먹을 시간 없이 바로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던 날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인간적인 한계였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10 to 10으로 사람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아침 수업은 또 아침 수업 나름대로 첫 수업이라서 말이 또 청산유수처럼 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수업 정도가 항상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왜냐면은 애들하고의 상호작용도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수업이 뭐 애들이랑 제일 잘 맞는다, 혹은 밤 수업이 애들이랑 제일 잘 맞는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서 신이 나가지고 막 수업이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시간대별로 수업이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나눠지는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제외를 하고 생각해 보면 보통은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첫 타임, 그 다음에 뭐 1시부터 뭐 4시까지 두 번째 타임, 4시부터 7시까지 세 번째 타임, 7시부터 10시까지 뭐 네 번째 타임. 제 기억에 하루에 같은 말을 그렇게 한 4번 정도, 4번이었나 3번이었나를 반복했었거든요. 쉬는 시간이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3번이었나?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이랑 마지막 수업보다는 그 중간에 낀 점심때 수업이 저는 제일 잘 됐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잘 맞으면 물론 그 반이 이제 제일 잘 되긴 하죠. 그럼 신기하게도 애들이랑 잘 맞고 그 수업이 제일 잘 되고 하면 그 반 애들은 보통 퇴원율이 되게 낮아요. 잘 안 나가요, 애들이. 근데 막 목이 아프고 막 항상 뭔가 수업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반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심리적으로 좀 수업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반이 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그 반의 애들이 퇴원이 되게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오늘 수업에서 되게 목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옛날처럼 뭐 10 to 10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은 수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목이 아팠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진짜로 목이 물리적으로 아플 수는 없는 환경인데 아픈 거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 학생이 이제 저랑 과외한 지가 벌써 또 몇 달이 돼가지고 학생이랑 뭐 잘 안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학생도 착하고 뭐 그럭저럭 성실한 편이고 해가지고 평상시라면은 목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데 오늘 딱 만났는데 그 학생이 최근에 뭐 과학 캠프인가 뭔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국어 공부를 거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비문학이나 이런 거는 매일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한테 그걸 누누이 얘기하고 너 매일 못하겠으면 진짜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꼭 그 방학 전에 그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수능 수업으로 들어갈 때, 수능 국어 수업으로 들어갈 때 첫 시간에는 진짜 구구절절 얘기해요.
이게 구구절절 그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래야 된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은 애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그 수고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막 구구절절 다 길게 얘기해줘요. 몇십 분씩 자세하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납득이 돼야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납득을 해야지 이제 그 귀찮은 과정을 걔네가 매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튼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뭐 이번에 뭐 과학 캠프니 뭐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걔도 어쩔 수 없었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영어 수학 과외가 또 엄청 또 걔가 또 일주일에 막 거의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까지 이제 하기에는 영어 수학 과외 숙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빴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뭐 못했다. 근데 이제 계약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국어 수업은 이제 2번 정도 남은 거예요. 2번. 가뜩이나 여름이 짧은데, 여름방학이 짧아서 지금 갈 길이 막 멀고, 진짜로 등급을 올리고 싶은, 내신 등급이든 뭐 수능 등급이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게 상대평가니까 이제 분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4, 5주라는 시간 동안. 근데 뭐 거의 한 주를 아예 그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또 한 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주는 문제를 풀기만 하고 이제 오답 해설을 안 해왔더라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노동을 한 것이고, 문제 해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회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오르는 건데, 내 실력이 오르는 건데, 우리가 노동하고 노력은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만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비문학 문제집은 일단 보통 기출문제집으로 풀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집이 제일 비싸고 좋은 문제란 말이죠. 물론 수능 기출급은 아니죠. 고1이면은 그냥 모의고사 기출인데, 근데 모의고사 기출도 어쨌건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란 말이죠. 일반 사설 문제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문학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낭비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내용이 또 기억이 나요. 국어는 내용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시 푸는 걸로는 또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럼 한 번 할 때 읽고 오답 수정하면서 사고 회로 수정하고 독해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오답 해설을 안 하면은 내가 정확히 왜 이걸 2번이라고 했고, 어떤 사고를 거쳐서 2번이라고 했고, 왜 그 당시 독해가 어디가 잘못됐고, 이게 지금 다 기억에서 잊혀진 상태에서 나중에 오답을 고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되고. 근데 또 나중에 다시 읽어보려고 하면은 또 내용은 기억이 나요. 본문이 대충. 또 그러면 또 다시 재사용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 낭비만 되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거랑 안 한 것보다 지금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첫 주는 또 그렇게 한 주 날렸거든요, 걔가.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아예 공부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방학 동안 제대로 공부한 시간을 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름방학이 짧은데. 근데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어 과외도 했고 성적 오르겠지 2학기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비문학이며 문학이며 암기 파트로 안 되는 영역을 매일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또 마음으로는 성적 향상을 바란다는 말이죠. 우리가 절대평가의 세계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세계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차라리 뭐 그냥 그렇게 할 거면은 성적 오르는 것도 바라지를 않으면은 괜찮은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어머니는 또 저를 믿고 그냥 애를 보내신 건데, 제가 중간에서 참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애는 지금 제 뜻대로 따라와 주질 않고. 예.
예전에 제가 대형 국어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어머님한테 수업 후에 그냥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대형 국어학원에서는 그런 스킬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마치 공무원들이 일단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알고리즘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이게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예전에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모든 그 대하는 태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대하는 태도가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위주로 이제 많이 배웠었거든요, 일을. 이럴 때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내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이런 식의 논리로 항상 일 처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대형 국어학원에서는 주로 그런 식의 일 처리를 많이 배웠죠. 이때 말씀을 미리미리 언지를 드러놔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 나중에 어머님이 왜 미리 얘기 안 했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고, 이제 애가 안 따라와 준다고 미리미리 언지를 줘놔야 이제 애가 지금 좀 자신들의 자녀가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를 좀 미리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이제 다 학원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어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냥 저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다 신경 끄고 싶거든요, 그때처럼. 그때는 워낙 대형 학원이고 제가 맞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수법을 쓰고 저는 수업 준비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한 명 한 명 과외를 하니까 이게 책임감이 이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미리 언지를 조금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는 애가 오늘은 좀 이런 점이 부족했고, 솔직히 내신 전에 얘가 몇 점대 정도밖에 안 나올지 싹수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리 그걸 언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매주 그런 언지를 드리면은 또 어머니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또 너무 애를 또 닥달하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그런 어머니들한테는 수업 후에 보내는 일지를 이제 안 보내게 되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책임 회피를 하기에는 어머님한테 너무 좀 신뢰가 되는 느낌? 예, 약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되게 믿어주시고 믿고 맡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되게 크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가족 회의도 하시는 것 같고 막 되게 대책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런데, 제가 예전에 국어학원에서 했던 때처럼 그런 언지드리는 스킬을 쓰면은 이게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언지를 안 드리기에는 얘가 지금 뻔히 지금 성적이 안 오르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게 국어가 그렇게 쉽게 오르는 게 아닌데 이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걔가 이제 딱 수업 시작하자마자 뭐 과학 캠프 때문에 어쩌고 영어 수학 과외 숙제가 뭐 너무 많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국어를 하루인가밖에 못했고 이런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걔 상황도 뭐 다 이해가 되고 한데, 지금 제가 중간에 낀 입장에서, 어머니하고 학생 사이에 낀 입장에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제 갑자기 순간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화는 절대 못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웃으면서 그냥 잔소리를 좀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되게 힘든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말하기가 힘든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3시간 내내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평상시보다 목이 더 아픈 느낌이 드는 거죠. 심지어 수업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너 그러면은 저번에 수업했던 거 복습은 했니? 매일매일 하는 비문학 문학 숙제는 안 했더라도 그럼 복습은 했니?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맥이 빠지고 이제 목이 너무 더 아프고, 제가 원래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3시간 수업 할 때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중간에 2번이나 쉬었어요. 너무 목이 아프고 힘들어서. 근데 또 학생한테는 절대 또 너무 이렇게 다운되거나 부정적인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제 경험상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고 이제 그래요. 욕 먹어요. 제 선생님이 어쩐다 저쩐다 말 나오고 욕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좋은 말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냥 너무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애를 보내고 나니까 아, 어머님한테 지금 얘가 공부 잘 안 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야 되나, 아, 이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형 국어학원에 있을 때는 그 고민 없이 그냥 난립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그런 언지를 미리미리 다 드리고 그 뒤에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 자기 자녀분들이니까 자기 자녀분의 교육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 학원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얘가 오늘 사실 수업 집중 잘 안 하는 것 같았고 숙제도 안 해왔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대형 학원이면은. 근데 이제 과외니까 이제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또 이렇게 힘들고 그러네요. 아휴,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오늘 과외할 때 공부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럼 또 너무 진지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에휴, 그러네요. 과외가 끝나고 또 이렇게 혼자만의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